엘라스 용암동굴 깊은 곳에 있었던 한 마을. 주민들은 화산 최신부에 있는 나무를 숭배하여 제단과 석상을 만들고 공양했으나 그 나무는 이슬람의 경전에서도 등장하는 악마인 자쿰의 나무였고, 결국 자쿰은 마을 사람들이 빚은 석상에 깃들어 부활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마을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쿰의 진짜 정체는 이 돌조가리가 아니라 배경에 있는 나무라는 것이겠죠. 아무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플레이어는 3차 전직권을 통해 소개받은 화산 마을의 마지막 후예들인 아도비스, 알리, 아몬, 릴라 그리고 아우라를 도와서 자쿰을 퇴치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쿰은 메이플스토리 클라이언트 버전 1.76에서 추가되었습니다. 이때 자쿰과 함께 등장한 아이템으로는 고성능 확성기와 80제 장비 아이템들이 있었죠. 자쿰의 추가는 2004년 10월이었으나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격화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자쿰 격파는 약 4개월이 지난 2월 12일이었는데요. 그런 반면에 기본 경험치 배율이 1.25배, 그리고 경험치 2배의 캐시 아이템이 존재해서 베이스 레벨이 좀 더 높은 일본에서는 자쿰을 2주일 빠른 1월 28일에 격파하게 되는데, 역시나 당시 일본 스레드를 살펴보면 한국인에게 이겼다는 반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우리는 배율이 1이라고, 니네랑 다르다고. 아무튼 자쿰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공략해드릴 1년의 자쿰 퀘스트들을 모두 수행을 해야 되고요. 총 3단계의 퀘스트가 끝나고 나면 아도비스로부터 불의 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불의 눈을 자쿰의 재단 석상에 드롭하게 되면 비로소 자쿰이 소환되게 됩니다. 맵의 지역명이 마지막 임무인 게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말 그대로 자쿰 퀘스트 4단계, 아도비스가 부탁한 마지막 임무가 바로 화산 마을을 멸망시킨 자쿰을 처치해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면 자쿰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잠깐 알아볼까요? 자쿰은 1페이지와 2페이지가 있습니다. 자쿰의 8개의 팔로 이루어진 1페이지, 그리고 자쿰 본체를 타격해야 하는 2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우리는 자쿰의 팔을 타격하여 전부 퇴치한 다음에 그 후에 드러나는 본체를 잡아내면 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이 자쿰의 8개의 팔은 그냥 무지성 타격하면 잡을 수 있는 걸까요? 4차 선직이 추가된 이후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3차 선직까지만 있던 자쿰 최초 격파 당시의 상황은 많이 달랐습니다. 더 복잡한 이유들이 있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딜찍누가 안 되기 때문이죠. 자쿰의 팔 8개는 각자 주어진 기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쿰과 대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쿰의 팔들이 굴리는 스노우볼은 점점 커지게 되겠죠. 때문에 각 자쿰의 팔이 담당하는 기능을 정확히 알고 보다 정확한 순서를 지켜서 팔들을 쓰러뜨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자쿰의 팔들이 담당하는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층부터 설명을 드리죠. 첫 번째 줄에 위치한 팔들입니다. 팔에서 자체적으로 마법 공격을 하며 왼쪽은 불, 오른쪽은 얼음 속성의 공격을 하죠. 스킬에 피격당한 유저는 2000에서 3000 사이의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게 데미지가 막 1이 들어오는 스킬도 있거든요. 그거는요, 맨 윗줄의 팔들이 MP 흡수라는 스킬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스킬 이름에 걸맞게 피격당한 유저는 체력은 1이 닳지만 마나통이 약 600에서 700 이상 한 번에 훅 깎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미지가 2000씩 들어오던 스킬은 소위 HP 흡수인 것이고, 데미지가 1 들어오는 스킬은 MP 흡수이기 때문에 체력 대신 마나가 달아버린 것이죠. 이 스킬이 자쿰 공략 초반에 물약을 소모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맑은 물 빨고 공격 몇 번 날렸더니 마나 흡수당하고 마나가 빵이 되거든. 자쿰의 재단 내부에는 물약 상점이 없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빠르게 맨 위쪽 팔들을 떼내는 것이 중요해 보이지만, 팔이 달려있는 위치상 이게 다른 팔들에 의해서 간섭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른 팔들의 기능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후에 우선순위를 정해도 될 것 같군요. 두 번째 줄에 있는 팔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은 불 속성, 오른쪽은 얼음 속성입니다. 정확히는 왼쪽은 불독, 오른쪽은 썬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왼쪽 팔은 불 반감, 독은 아예 무효 판정이 뜨고, 오른쪽은 얼음과 번개가 모두 데미지 반감됩니다. 왼쪽 팔은 이펙트 생성 후에 광역 파이어샷을 시전을 하거나 포이즌 미스트와 같은 독구름을 생성하고, 오른쪽 팔은 이펙트 생성 후 전격을 날리거나 아래로부터 얼음 송곳을 튀어오르게 만듭니다. 이것들 역시 피격시 약 2에서 3000 정도의 데미지를 입지만 이것도 역시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공격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치명적인 공격이란 건 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려면 세 번째 줄에 위치한 팔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 줄의 팔들입니다. 왼쪽 팔은 플레이어에게 허약, 봉인, 저주, 암흑과 같은 각종 디버프를 거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른쪽 팔은 자쿰에게 물리 가드 업, 파워 업 이런 것들, 이런 버프들을 시전하거나 자쿰의 팔 전체의 체력을 각각 5만 가량 회복시키는 스킬을 시전을 합니다. 자쿰에서 제일 위협적인 팔들은 바로 세 번째 팔입니다. 왼쪽 세 번째 팔이 플레이어에게 거는 각종 디버프 스킬들은 자쿰 보스 공략에 소요되는 시간을 증가시키고 최종 공략 실패 확률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역시나 오른쪽 세 번째 팔은 예티나 웨어울프 이런 거 잡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물리 가드 업은 레벨이 낮은 원정대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버프인데다가 파워업은 안 그래도 피통이 적은 직업들을 대상으로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줄에 있는 팔들은 양쪽 다 뭐 별다른 거 없이 가끔가다 유저들을 공격하긴 하지만 데미지도 약 1500대 전후라서 크게 위협적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공략해야 되는 팔은 작품의 팔 8개를 모두 5만씩 총 40만의 HP를 주기적으로 회복시키는 오른쪽 세 번째 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세 번째 팔을 공격하려다 보면요, 이를 감싸고 있는 네 번째 팔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타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팔 격파 이후에는 빠르게 오른쪽 네 번째 팔까지 같이 격파를 시킨 다음에 오른쪽 위에 존재하는 이동 포탈을 통해서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저들에게 디버프를 거는 왼쪽 세 번째 팔을 공략을 하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네 번째 팔까지 제거를 한 다음에 세 번째 라인에 있는 팔들을 공격하면서 같이 데미지를 입혔을 두 번째 줄의 팔들 중에 지금 내 위치와 가까운 왼쪽 두 번째 팔과 함께 왼쪽 첫 번째 팔까지 처치를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건너가서 두 번째 팔을 처치한 후에 마지막 남은 오른쪽 첫 번째 팔을 격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4차 전직이 등장하기 전에 메이플 스토리에서 가장 제일 정석으로 받아들여졌던 작품 팔 공략 순서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공략 루트 중에 하나일 뿐이고 뭐 사람들이 좀 더 간편한 방법을 원한다면은 굳이 이거를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략 순서는 이미 과거에 공략을 진행해본 사람들의 수많은 경험적 데이터가 오랫동안 쌓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만은 확실히 하고 가야겠죠. 팔 8개를 모두 떼내는 즉시 중앙에 있던 석상 몸통이 활성화되면서 페이지 2로 넘어가게 되며 이 상태에서 작품 몸통에 몸박을 하게 되면은 전사를 제외한 모든 직업은 8000D를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양쪽 위에 있는 히든 포탈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왼쪽으로 복귀하도록 합시다. 작품 본체는요, 여러가지 스킬을 사용하고 당연히 클리어를 위해서는 이 모든 패턴을 기억하고 파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작품 본체가 사용하는 스킬들을 하나씩 알아보죠.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이펙트입니다. 펜타그램과 십자가를 낀 회오리가 생성된 다음에 폭발이 일어나죠. 이 스킬에 직격당한 플레이어들은 체력이 1, MP가 1만 남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피가 3만이라면 29,999의 피해를 입고 피가 50이라면 49의 피해를 입죠. 보통 작품 팔이 깨지면은 일단 작품이 첫 번째로 이 스킬을 시전함으로써 기선 제압을 하고 시작합니다. 이 스킬에 맞더라도 죽진 않지만 이후 추가 타격이 킬각이 되기 때문에 맞기 전에 일단 각오를 좀 하셔야 되고 이후에 빠르게 체력을 회복시켜줘야 되는 그런 스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스킬입니다. 삼각형의 각 꼭지점에 헥사그램 3개가 자리 잡게 되면은 곧이어서 맵 전체에 전격이 내려치는데요. 이 스킬의 문제점은 이제 타격되면 100% 확률로 스킬 봉인에 걸린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데미지는 결정적이진 못해도 공격이 락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스킬 시전 동작을 보면은 바로 만병통치약을 사용할 준비를 해야 되고 힐러들은 디스펠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스킬. 작품이 입을 쫙 벌리고 붉은 원을 중심으로 별 모양의 문양을 발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 바닥에서 작품 모양의 기둥 몇 개가 땅에서 솟아오르는데 이 기둥이 바로 타격 지점을 의미하므로 공격 직전에 내가 빠르게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위에서 불기둥이 떨어지고 불기둥에 맞은 플레이어는 100% 확률로 약 4초간 스턴에 걸리게 됩니다. 사실상 제일 위험한 스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격당하면 공격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게 스턴이기 때문에 내가 스킬을 못 씁니다. 다시 말하면 힐러의 힐도 디스펠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1이나 뭐 스킬 봉인 이런 것들의 2차 타격에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따라서 불기둥이 떨어진 후에는 힐러에 의존하지 말고 각자 도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과 삼각형 내부에 호루스의 눈이 생성되는 그런 마법진입니다. 마법진이 사라진 직후에 몬스터들이 소환이 되는데 푸코, 푼코, 그리고 푸스코라는 까만 돌덩이들이랑 오파츠라는 이런 파츠 2개로 이루어진 파란 돌덩이들, 그리고 주니어 부기의 진화형인 부기 중 한 종류를 소환합니다. 이 모든 몬스터들이 작품의 1-1 공격 이후에 마법 공격 같은 걸 진행한다면 플레이어가 즉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몬스터의 빠른 처치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는 부기가 주로 소환이 되며 부기는 플레이어를 스턴시키거나 작품의 피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어벤져나 아이언 에로우 등의 관통 스킬을 통해서 부기를 빠르게 처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품의 체력이 깎여갈수록 차차 레벨 순으로 푸코, 푼코, 푸스코를 소환하는데 이 친구들은 날아다니면서 원거리 마법 공격을 하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또한 오파츠는 얼음 속성을 띠기 때문에 빙결이 불가능하고 그마저도 거기서 분리된 파츠는 얼음과 불 속성 모두의 무적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결국 제일 귀찮아지는 건 부기이고 제일 위험한 건 오파츠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날아다니는 놈들이고 선공하는 게 아니라서 위쪽에 좀 혼자 날아다니도록 놔둘 수도 있지만 그러면 마지막에 이 꼬라지가 날 수도 있으니까 좀 적당히 처치를 해줍시다. 자, 그리고 작품이 쥐고 있던 석상을 집어들어서 2번 내려칩니다. 첫 번째 내려침에 마법진이 생성이 되고요. 두 번째 내려침에 스킬이 발동되는데요. 물리 이뮨, 그러니까 물리 무효화 혹은 마법 이뮨을 거는 스킬입니다.
물리 이민일 경우에는 작품 몸통에 창과 포람이 교차된 문양이 표시가 되고, 마법 이민일 경우에는 몸통에 해골 모양의 사슬이 감긴 문양이 표시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 물리 마법 중에 해당 공격은 무효 판정이 되어서 1의 데미지만 들어갑니다. 단 이는 이제 무효가 99% 확률로 무효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1%의 데미지는 이제 제대로 박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품이 뭐 죽기 바로 직전에 이민을 걸어버렸다 뭐 그러면은 그냥 뒤지기 패시면 죽긴 할 겁니다. 자, 마지막은 작품 주위로 알록달록한 삼각형이 생기는 마법진입니다. 알아보니까 이 마법진은 솔로몬의 인장이라는 악마 소환 의식 뭐 그런 문양이더라고요. 아무튼 이 문양이 나타나면 작품이 이제 3만에서 5만 정도의 HP를 회복하는 게 끝인 그런 문양입니다. 이런 스킬들이 있기 때문에 작품을 공략하는 파티는 몇몇 직업들을 필수로 끼고 가야 되는데요. 이를테면은 피통을 늘려주고 작품의 여러 팔을 강하게 공격할 수 있는 용기사, 그리고 버프를 해제하고 힐을 시전하며 작품 팔의 경험치를 뻥튀기 시켜주는 프리스트, 단일 몬스터 상대로 최고의 데미지를 보여주는 허밋, 이런 직업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작품을 잡기 위해서는 수많은 직업들의 모든 장점을 한 곳에 합친 다음에 모든 공략을 숙지하고 마음을 모은 후에 도전해야 클리어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작품에 대한 TMI는 이외에도 셀 수 없이 많지만은 분량상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은 메이플 스토리에 처음 등장한 대형 보스 몬스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히어로인 밤샘지기님을 시작으로 논스톱 공수까지 솔로로 작품을 격파하게 되었고, 이전만큼의 위상을 점차 잃어버리게 된 작품이었지만 그 레벨과 크기와 스킬들, 심지어 전리품들까지도 일반 유저들을 전율하게 만들기는 충분했죠. 그리고 작품의 추가는 메이플 스토리에 슬슬 질려가던 고인물 유저들로 하여금 메이플 스토리를 조금 더 오래 즐기게 만드는 원동력으로서 작동하기도 했고, 4차 전직 이후 부족한 스킬들을 얻기 위해 필수로 공략해야 되는 몬스터가 되기도 했으니 현재 보스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메이플 스토리의 초석을 다진 그런 보스라고 봐도 될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근본이라는 거겠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메이플 홀릭 구독해주세요.